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오래 쉬었나봐. 조회수가 좀 안 나오네. 뭐 언제 조회수 가지고 유튜브 했습니까? 최근에 그 불법 홀덤법 다니다가 막 수갑을 다쳤더라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된 홀덤펍 3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을 피해왔는데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70억 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서 이 게임 도박일까요? 하기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일단 하지 말아야지. 나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 형님한테 물어본다니까? 해도 되냐고 하면 안 되냐고. 이 도박의 정의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법원 형님들이 진짜 표현을 잘 해놓으셨더라고. 2인 이상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우연의 정의는 결과를 확신을 못하면 우연인 거예요. 지배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홀덤은 도박이죠. 돈까지 걸려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대국적으로 도박의 이 법학적 정의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 의미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홀덤을 어떻게 잘 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재물을 좀 확장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나 에너지도 다 재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는다는 건 그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한다는 거니까 기회비용상 제 시급이 책정이 돼야겠죠.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은 스포츠는 과연 도박인가? 작년에 기아랑 삼성이랑 이제 한국 시리즈를 했죠. 상금이 한 30억 되더라고. 저는 한 7대3으로 봤거든요. 기아가 우승할 거라고. 그러면 이따가 할 건데 에퀴티가 21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1억은 이제 1차전 열리기도 전에 기아한테 있는 거야. 삼성은 이제 9억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이제 뭐 삼성이 1차전, 2차전 잡았어. 그러면 9억에서 이제 좀 늘겠죠. 그 에퀴티가. 그래서 스포츠도 물론 실력 기반인데 우연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갑자기 삼성이 뭐 네 판 다 이겨도 다음날 해가 서쪽에서 뜨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스포츠랑 도박이랑 완전히 다른 거냐? 제 눈에는 다른 게 별로 안 보여요. 굳이 다르다고 하자면 뭐 이제 부가가치? 그러니까 어디 서울 지하 홀덤펍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팬이 없는데 프로야구는 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그런 거. 근데 다시 뭐 돌아가서 우리가 뭐 도박의 법학적 정의를 다루고자 지금 여기 모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에퀴티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에퀴티는 이 핸드가 가진 실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리버 깔기도 전에 뭐 에어라인은 킹파켓 상대로 80%의 에퀴티를 가진다 이러면은 그냥 8대2로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퀴티 실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핸드가 리버까지 일단 게임은 하잖아. 그 전에 배팅이 다 돼가지고 쇼다운 미리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 OOP일 때는 에퀴티 실현이 좀 더 힘들어요. 포지션이 없을 때. 인포지션일 때는 반대로 에퀴티 실현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핸드가 거지 같은 핸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에이스 7 옵수 이런 거는 이제 5, 6 수립보다 핸드 힘은 강한데 실현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키컷 차이가 들어와가지고 밟히는 경우가 좀 많아. 근데 5, 6 수립 같은 경우는 그냥 줄 띄워버리거나 플러시 띄워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값이 이제 이 두 개를 포함한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인데, 스트릿을 다 거치는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요. 상대가 큰 사이즈를 썼다, 뭐 아니면 체크레이즈를 걸었다, 오버벳을 썼다, 체크백을 썼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게 기대값이에요. 아까 그 프로야구랑 그 홀덤펍 얘기로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도박의 정의가 너무 좁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오늘 지하철을 탈 것이냐 아니면 택시를 탈 것이냐, 이것도 다 베팅이에요. 기대값이 다 보이고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효용과 실패했을 때 이제 안티 효용이라고 불러야 되나? 마이너스 효용? 그것까지도 다 계산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베팅을 하다 보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대학을 가면은 같은 베팅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뭐 예를 들어 국민대다 그러면은 수능 이 정도 받거나 아니면 수시 이렇게 해서 등록금 이 정도 내고 4년 과정을 함께할 목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은 베팅을 해서 모인 거죠. 저처럼 대학을 다니다 자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회계사를 준비한다든가 변호사를 준비한다든가 뭐 창업을 한다든가 다 이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베팅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제 크루원들이 한 7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도 이제 정말 큰 베팅을 한 거죠. 100만원, 200만원 돈 내고 제 크루원이 된 거니까 저를 믿고. 그래서 포커로 다시 돌아가면은 좁은 의미의 도박으로서 포커는 카지노에서 볼 수 있는 도박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하우스랑 싸워서. 왜냐면 다른 카지노 게임은 사람 대 하우스가 붙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우스가 장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우스를 이기냐, 포커는 사람끼리 싸우거든. 그리고 이제 하우스 수수료만 내면은 이제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합법인 나라들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실력이 개입되는 정도가 운이 개입되는 정도보다 더 크다 이래서 합법인 데도 있고, 뭐 아니면 미국처럼 합법을 해놨더니 이게 너무 심하다, 사람들이 이 사회에 그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래서 이제 다시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법학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 의미에서 제 생각에 도박은 장기 기대값이 음수인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5명이랑 이제 홀덤을 쳐요. 다 이제 GTO야. 그러면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왜? 장기 기대값이 음수잖아. 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은 제가 갑자기 이제 의대를 간다고 해.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이것도 도박이에요. 사전 확률, 사전 기대값.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값이 음수인 걸 알면서도 하면은 그거는 도박이에요. 그거는 저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물치료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블랙잭. 이런 거는 다 알잖아.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이상 다 알잖아. 이거는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 손을 라이터로 지지는 행위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믿는 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기대값이 양수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도박으로 치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 의미에서. 물론 국가에서 그거를 뇌를 하나하나 뜯어봐서 이 사람이 진짜 장기 기대값이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저 홀덤펍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수갑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도박스럽지 않다, 뭐 이게 계산을 하는 게임이구나, 스포츠구나, 뭐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빅블라인드가 시작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빅블라인드가 딱 생기는 순간부터 우주가 시작이 돼요. 왜냐면 그 빅블라인드를 지키려고 하는 빅블라인드랑 그 빅블라인드를 훔치려고 하는 서로 다른 포지션들이 스틸과 리스틸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이 돼요. 파도즈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봤듯이 에퀴티랑 파도즈랑 좀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에퀴티가 있고 에퀴티 실현이 있고 기대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기대값까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파도즈를 프리플랍에서 계산해야 될 상황은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계산해준 거 따라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최소 방어 빈도라는 거, 이거를 영어로 미니멈 디펜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알파는 이제 상대가 MDF, 최소 방어 빈도를 못 지킬 때 이제 알파가 나온다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포지션 전략도 저는 6맥스 6명에서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포커를 제가 거의 10년 쳤으니까 10년 치면서 좀 개념이 달라진 게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버튼이랑 빅블라인드 외에는 이 콜을 되게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언더더건이 이렇게 오픈을 해도 하이잭에서부터 콜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컷오프에서도 지금 언더더건 오픈했을 때 콜이 3.2인데 레이즈가 7.8이니까 3벳을 하는 거의 절반 정도는 콜을 하고 있죠. 스몰도 보면 인상적인 게 3벳보다 지금 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언더더건이 오픈했을 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요새 메타다. 그 이유가 이 GGRC라는 곳에서는 프리플랍에서 팟을 이겨도 레이크를 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3벳으로 이제 프리플랍에서 팟을 가져와도 레이크를 떼기 때문에 3벳의 유인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콜을 하는 유인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른 캐시룸으로 보면은 훨씬 줄죠. 그러니까 레이즈가 좀 더 생겨버리죠. 아까 콜이 7.1이었는데 6.1로 줄잖아.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메타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포커룸마다의 변화죠. 지금 이 GGRC라는 곳이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다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알파라는 건데 여기서 스몰 블라인드가 다 폴드하고 빅 블라인드를 남겨놨을 때 3BB로 오픈을 하냐 마냐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끝단에 있는 핸드들 있죠. 퀸 8 옵수 7 4 수딘 이런 거는 이제 빈도 오픈을 하죠. 전략만 보면은 32%는 오픈을 하고 68%는 폴드를 하는데 기대값은 당연히 둘 다 0이. 왜냐면은 여기서 레이즈의 기대값이 조금 더 높거나 폴드의 기대값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당연히 폴드 100%를 하거나 레이즈 100%를 했겠죠. 이런 핸드들 0.09잖아. 당연히 이제 오픈을 100% 하지. 근데 이런 핸드 57 옵수 폴드의 기대값이 더 높죠. 당연히 폴드만 하는 거지. 끝단에 있는 핸드들은 0에 가깝거나 정확히 0인데 여기서 만약에 오픈을 했을 때 폴드를 상대방이 50.8%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폴드를 60%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스몰 블라인드 입장에서 원래 내가 기대했던 폴드 빈도보다 무려 10%포인트가 더 올라갔네? 그러면은 레이즈만 하는 즉시 나는 빅블라인드를 뺏어올 수 있잖아 하면서 이 모든 핸드들을 다 오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개념을 알파라 불러요. 상대 빅블라인드가 이 알파를 못 지키고 이거보다 더 폴드를 하면은 여기서 제일 안 좋은 핸드가 7이 옵수시죠. 7이 옵수를 들고 있든 아니면은 카드 대신에 휴지 2장을 들고 있어도 이득을 본다 해서 이거를 알파 혹은 저는 휴지 조각 자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DF 상대방 빅블라인드 입장에서는 최소로 방어해야 되는 빈도가 있고 스몰 블라인드에서는 빅블라인드가 MDF를 못 지키면 즉 다시 말해서 알파가 나와버리면 휴지 조각을 들고 있어도 오픈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빅은 이 핸드 있죠. 빈도 76 옵수스를 지금 빈도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휴지 자리를 주기 싫어서 디펜스를 하는 것이냐가 오늘의 제일 핵심 꽃이에요. 이 문장을 잘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크루원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근데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겐톡을 주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빅은 과연 휴지 자리를 주기 싫어서 이 핸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콜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는 게 오늘 주제예요. 여기가 딱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그 반짝거림이 갈리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그냥 평범한 포커 플레이어가 될지, 번뜩이는 슈퍼 플레이어가 될지, 번뜩이는 암살자가 될지가 여기서 갈리는 순간입니다. 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